네, 안녕하세요. 인스코비 오늘 종목 진단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인스코비는 이제 일단 뭐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인스코비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이제 알뜰폰 관련주로 알고 계시고,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알뜰폰 사업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MVNO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의 85%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알뜰폰 사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화장품 유통 뭐 한 7% 정도 매출이 좀 늘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기존에 이쪽에서 이제 발생하던 부분도 많이 축소가 됐죠. 그리고 뭐 시계 사업하고 있는 거는 뭐 사실 뭐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매출 발생을 하고 있고, 기업적인 내용부터 일단 먼저 보면, 그래서 이제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 전원사채 막 발행하면서 신사업으로, 이제 바이오 사업으로 이제 좀 이렇게 진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몇 년 됐는데, 어쨌든 그거 진행하면서 이제 주가가 2018년도에 굉장히 좀 급등을 한 부분이고요. 회사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대단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닌데, 보시는 것처럼 뭐 흑자 나다가 적자 좀 나고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지금 있고요. 부채 비율 뭐 한 300억에 자본 뭐 한 450억. 뭐 현금성 자산 뭐 한 150억 정도 들고 있는 부분이고, 나쁘지 않아요. 그냥 저냥 뭐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 그런데 바이오 기업들 중에 이제 저기 앞으로 재무제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재무제표 좀 안 좋아질 텐데,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코스피 기업이에요, 그죠? 코스닥이 아니란 말이에요. 코스피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 실적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뭐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 이런 거 뜨지 않는 이상 괜찮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뭐 계속적으로 투자는 뭐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상장 폐지는 될 가능성 굉장히 낮다. 여기 이제 뭐 대표나 뭐 세력들이 짱구가 아닌 이상은 제 생각에는 뭐 상장 폐지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격적으로 이쪽 사업으로 이제 좀 바이오 사업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인스코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분 계시겠지만 다들 뭐 주주분들은 인스코비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셨겠죠. 기업 내용이 보면 자세하게 좀 잘 나와 있어요. 특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고 있는 사업들, 거기에서 스마트 그리드나 뭐 통신 사업이나 유통 사업, 이거는 지금 현재 뭐 별 볼 일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뭔가 어떤 기대감을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이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큰 기대감이 이제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바이오 사업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 발모 치료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증의학, 아피톡신, 요거죠. 이게 통증의학, 이게 그 뭐지, 비마약성 뭐 이런 거랑 좀 연관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조직공학 해서 뭐 골관절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절염, 무릎 관절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유전공학, 암치료 진단 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밑에 보면 현재 그 아피메즈라는 개발사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인스코비랑 관계사겠죠? 임상 3상이 퇴행성 관절염 관련해서 완료가 됐고, 다발성 경화증 요거 임상 3상 들어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기대감이 이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아직 임상이 안 들어간 거,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임상 1상을 뭐, 좀 있으면, 뭐, 진행을 하겠죠. 좀 있다라는 게 언젠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뭐, 온코테크 디아그노스틱, 뭐, 이게 이름도 어려운데, 어쨌든, 인허가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임상 인허가 들어가게 되면, 담도암 관련돼 가지고 진단 키트인데,
진행이 될 거고, 지금 췌장암 관련해서는 연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뭐 임상 관련돼서 허가 신청을 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셀루메드의 지분을 갖다 한 12% 정도 갖고 있어요. 인스코비가. 그래서 셀루메드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도 당연히 임상이라든지 임상 이상 뭐 들어간다, 임상 들어간다든지 임상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모멘텀은 당연히 인스코비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차트적인 부분으로 일단 와봤습니다. 이제 사업 내용은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차트적인 부분 보면 2018년도에 대단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거의 한 10배 정도 시세가 나왔고, 저는 보통 이렇게 이제 10배 시세 나오고 난 거는 완전히 바닥까지, 시세 출발한 지점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안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올랐던 게 지금 바닥까지 밀려 내려와 있고,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3년. 보통 이 이제 기본입니다. 이게. 대시세 나온 거는 3년, 지날 때까지 쳐다보지 마라. 이게 3년 차예요. 다시 한번 작업을 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계속. 그죠? 이렇게 이제 내려오던 추세가 상방으로 이제 좀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이제 방향을 위로 이제 좀 돌리는 그림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려오던 거 멈추고 바닥권에서 이제 박스권 만들다가 상방으로 이제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상승으로 방향은, 주가의 방향은 상승으로 이제 돌려놓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쯤 올라갈까요? 이거는 뭐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우상향 초입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점권의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고 나서 여기에 지금 안착하는 흐름이잖아요. 요런 지금 주가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 저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을 때, 요 구간에서는 뭐 한 여기 전고점 구간 뭐 3,400원이나 3,450원 정도가 될 거고,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4,000원이라는 가격대, 이런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 자리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주가가 밀려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곳은 당연히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된다라는 것은 주가 올라올 때 쉽게 바로 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목표치를 잡을 때 저런 저항 자리들을 목표로 잡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위에 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만들어진 이런 그 저항 위치가 하나가 있죠. 그러면 요런 구간이 이제 추세 저항이기 때문에 결국 올라올 때 요런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4,000원까지 올라와서 종고점 부근까지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뭐 다음 고점인 뭐 한 4,600원, 그 다음에 한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가격 저항까지 뭐 받아내면서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간 조정 얼마나 거치고 올라오느냐, 뭐, 요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올라는 올 것 같은데, 글쎄요, 뭐, 한 6,000원 정도까지는 제 생각에는 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언제,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올라올지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요 박스권을 돌파하고 여기를 지지해주는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왜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바이오 이런 것들 하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최근에 나온 공시 중에 7월 5일 날,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한 두어 개가 나왔어요. 이 두 개가, 공시가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가 150억이고, 하나가 50억짜리더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분기 보고서, 1분기에 보고서 나온 거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여기에 자본금 변동사항에 보니까, 이따가 12 발행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쭉 해오다가, 지금 현재 미상환 전환 청구권, 그러니까 아직 상환이 안 된 부분이에요. 이게 24회부터 28회차까지 해서 쭉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이게 50억짜리가 두 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상환된 게 얼마냐면 169억, 그러니까 뭐 한 170억 정도 됩니다. 170억 정도가 미상환된 게 있고, 요 전환사채의 평단이 대략적으로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2,000원 부근에서의 이런 전환사채가 지금 있는 부분이다. 물론 주가 더 빠지고 얘네들 뭐 리픽싱 되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 리픽싱도 어디까지 됐느냐 이거 옵션 설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 뭐 그걸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공시 내용을 하나씩 다 봐야지 되는데 귀찮아서 일단 그건 뺐습니다. 일단 어쨌든 대략적으로 평균 한 2,000원이다. 그러면 17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사람들의 평단이 2,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력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큰 손이니까. 그죠? 큰 손이잖아요. 큰 손이니까 2,000원 정도가 이 사람들의 물량이다. 그리고 200억 정도가 170억 정도가 그리고 2,000원 정도가 평단이다. 라면 일단 뭐 요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가지고 있고 전환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1년 보유예수 지났기 때문에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고 있나? 일단 뭐 그런 부분들 공시를 통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 종목 이 주식들이 그러니까 사채가 빌린 거예요. 돈을 빌린 건데 전환 청구권이란 건 뭐냐면 주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께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물량만큼 한 170억치 물량만큼 나중에 주식으로 바뀌어서 쏟아지게 되면 기존 주주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환 청구권 행사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딱히 뭐 그런 내용들이 공시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 그 물량이 9월 달이 지나가야지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만기가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남은 것 같던데 그렇다면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청구권 행사를 안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2,000원인데 지금 현재 꽤나 수익이잖아요. 지금 뭐 털어낸다고 하더라도 그죠? 지금 털어낸다고 하더라도 뭐 60%이 정도 수익인데 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5일 날 그 전환사채를 또 발행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 200억 정도의 신규로 자금이 투입이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법인 출자 증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회사, 다른 기업들, 법인으로 돼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사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사채를 발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200억 정도를 살지, 뭐 거기서 운용 자금도 있을 거고 타법인 출자에 쓰는 돈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업을 또 인수를 하느냐, 지분을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앞으로 굉장히 뭐 등락이 좀 가팔라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일단은 우상향하는 흐름이긴 한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3월 달에 이렇게 시세가 나왔다 급락이 나온 부분이에요. 여기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지금 현재 주가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앞에 저항이 없는 게 좋은데 지금은 저항이 좀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앞에 매물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또 소화해 나가는데 시간이 꽤나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거래량이 한 차례 나와줬는데 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는 거래량이 제 생각에는 조금 많이 나온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바닥권에서 박스권 돌파해 놓은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랑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 앞으로 신사업적인 부분에서 어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이긴 한데요. 너무 크게 앞에 시세를 냈기 때문에 요 3년 뒤에 또다시 한번 뭐 이렇게까지는 올리기 힘들 거고 적당한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기에는 뭐 지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 회사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박이 터진다고 하면 엄청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일단 추세는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저항 자리가 너무 가깝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바이오 기업인데 코스닥이면 그냥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스코비는 일단 코스피예요. 한마디로 상패가 웬만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전환사채로 자금을 계속 조달해 낸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셀루메드 지분을 취득을 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돈을 끌어다가 바이오 기업들 괜찮은 회사들 뭐 이렇게 저기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가 대박이 터지면 뭐 회사가 이제 극적으로 바이오 회사로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기업들 많아요. 꽤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환사채 막 써가지고 망해가던 회사 새롭게 자금 수혈해서 기술에 투자하고 해서 살아난 기업들, 뭐 5G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래서 신사업을 자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거고 그런 곳에서 모멘텀이 얼마나 생겨나 주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들 흐름이 썩 나쁘진 않아요. 그죠? 정부에서도 이제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뭐 몇십, 몇 배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목표가를 좀 세우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정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파이프라인에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글쎄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이제 지금 저항 자리를 다 벗겨놓고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이런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의 매도세 그거가 계속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쉽게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박스권 상단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200원 정도 목표가 일단 1차적으로는 제시를 해드리겠고 뭐 보유하신 분들 신규로 추천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한 5,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만 보시라 별로 뭐 썩 그렇게 저는 사실 제약바이오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제약바이오 내에서 차트가 지금 좋냐 하면 별로 그렇게 또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바닥에 정비율 초입에 있는 종목들 좋아하긴 하는데 시간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보유자분들 수익이신 분들은 그냥 묻어놓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약손실이신 분들도 좀 기다리면 제가 봤을 때 올라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런 부분들 아마 저 전환사채 발행 결정한 부분들 납입일이 있을 겁니다. 납입을 하는 그 시점부터 해서 조금 회사에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전에는 전환사채 납입됐다, 완료됐다 하면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8월 5일로 잡혀 있네요. 그 정도 고점 해서 자금 납입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두시고요. 이게 전환사채 발행 한 번도 안 했던 기업이 대량으로 발행하면서 뭔가 비전을 갖다가 크게 제시를 했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앞에 한번 해먹었잖아요. 저 부분 때문에 이번에는 뭐 예전처럼 크게 가지는 좀 못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진단을 해드리거나 기업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팩트적인 부분들 차트도 그렇고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전환사채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결론을 내리자면 기업적인 부분 코스피 기업이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바이오 쪽으로는 아직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런 쪽으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가와 연관지어서 좀 보실 거.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 미상환된 전환사채까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얘네들이 상환되는 시점에선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한참 수익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하지 않는 부분은 좀 더 시세 차익을 누리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함께 해서 보시고 뭐 항상 여러분들 수익을 지원 드립니다. 자, 그럼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잘 부탁드릴게요.